중국의 잇따른 미세먼지 책임론 반발에도 우리 정부는 한중 회담에서 아무런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방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찰이 버닝썬 VIP룸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러 조사하고 동영상을 유포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약물을 이용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연속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경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경찰이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배 경찰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현장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음주운전 덜미까지 잡혔는데 경찰의 기강회의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 물자 수송이 늘고 있다는 분석에 이어서 점점 지금 수위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미사일일지 위성용 로켓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지만 사실 위성과 탄도미사일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뉴스7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실망이라고 언급한 이 북한의 현 움직임, 과연 도발을 생각하는 건지, 노림수는 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외교 갈등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부풀려 보도했다는 이런 중국의 항의에 대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별다른 반박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세먼지 영향을 시인했다,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한국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했을 뿐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조 장관이 한국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분이 82%에 이른다는 말로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중국을 찾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며 직접 중국에 가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장관이 중국에 좀 더 강력히 반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중국 환경당국이 오리발을 내밀어도 사실 우리는 국내의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서야 겨우 기초연구센터 설립에 나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건 2015년.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시행되는 비상저감 조치 역시 이를 통해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선 국외 대기오염 물질 유입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중국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2010년 자료입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이동보고서를 한중일 3국이 공동 작성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 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중국의 미세먼지 허용치는 우리나라보다 1.5배 높아 공동 대응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기초 연구가 먼저라며 이미 배출된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기 중에 퍼져나간 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돈만 낭비할 뿐이에요. 원인 물질이 나가기 전에 미리 잡자는.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물증이 없어 중국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약물 성범죄 의혹을 받는 이 버닝썬 VIP룸 영상의 등장인물들을 확인을 하고 영상을 유포한 일행을 최근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에게 이른바 물뽕 등 약물을 먹여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무렵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버닝썬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도마에 오릅니다. 버닝썬 VIP룸 내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면서 클럽 VIP룸 고객들이 이른바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영상 유포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은 클럽 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영상이 실제 버닝썬 VIP룸에서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예약자 장부를 확인해 동영상 속 남성 등 당사자들과 당시 일행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추행 영상 속 남성은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약물을 이용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돌려 영상을 유포한 A씨를 최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영상들도 들여다보는 한편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영상 유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자, 클럽 버닝썬과 함께 서울 강남의 아주 대표적인 클럽으로 꼽히는 클럽 아레나도 탈세 의혹에 휘말려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측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로비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납 장부를 발견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상납 장부 2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부에는 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의 150억 원대 세금 탈루를 확인해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액도 국세청이 고발한 액수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50억 고발해가지고 조세 포탈로 수사하고 있다. 실사업자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더 파장될 수도 있죠.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최대 6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레나는 결제액의 상당 부분을 봉사료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준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이틀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구청 관계자들을 조사해 실제 상납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된 클럽 아레나, 이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결은 이 고가의 메뉴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탈세와 마약 등 이 불법 행위가 비결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이 김태훈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2014년 오픈 이래 서울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으로 꼽혀온 아레나. 테이블 60, 70개가량의 중형 클럽이지만 1등 클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회장은 강남권에서 아레나를 포함한 2개의 클럽과 10여 개의 가라오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현금 거래를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 중 일부를 영업사원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거나 손님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줘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레나 측이 클럽 내에 마약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마약을 원하는 손님이 가장 큰 손이라면서 큰 손들이 오면 자연스레 여성들이 몰려 클럽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말 강 회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검경 고위 간부 출신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북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민하게 이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 이곳이 ICBM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촬영된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주변에 차량과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화물열차를 연결하는 곳에 열차와 크레인 2대도 서 있습니다. 산음동 미사일 단지는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입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로켓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군용 미사일이나 우주용 로켓 중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은 산음동 단지에서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우주 발사체 발사도 북한이 한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실망스럽다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북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해 사흘 연속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Right now you have no testing, you have no nothing.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그러면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Kim Jong-un and myself, Chairman Kim,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hink it remains good.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을 때처럼 북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강원 양면 전술로 보입니다. 우려를 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만은 하지 말라고 달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남한에서 최대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미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합의문 없이 끝났다면서 이 정상회담 결렬 소식을 전했습니다. 책임은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본인에 대한 신격화를 배제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경제 발전이 절박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어제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논평 형식으로 2차 북미 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랬지만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8일 만입니다. 앞서 도쿄신문은 합의 실패 소식이 중국을 통해 북한 내부에 퍼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노동신문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미북 회담 결렬 이후 첫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이라면서 특히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온 기존 북한 선전, 선동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서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남북 경협을 강조를 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을 때는 제재가 아닌 자해라고도 했습니다. 자, 야당은 한미가 남북 경협과 제재 완화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목리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월 지금이 바로 제재 완화 수단을 활용할 때라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비판하며 제재가 아닌 자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가 아까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력해야겠죠. 작년 1월 언론기고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전망하는 회의로는 알고 보면 이념이고 맹목이고 근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미 간 논란 가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내정자가 강성 햇변론자라며 문재인 정권의 목림한 재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6년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자 SNS에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쿠데타라며 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야 3당과 신속 처리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지만 여당안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향해 데드라인을 내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판을 깰 것이 아니라 협상에 임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협박질할 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퇴하겠다면 사퇴하시라고, 정의당은 적반하장식 태도의 자해공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엄포일 뿐이라며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야당은 진정성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촛불혁명 전 꾸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차가 있네요. 지난번 총선에서의 결정은 그렇죠.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고 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그 괴리가 있는 것이라 보고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네, 저는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자유한국당은 조수석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발언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들린다. 바른미래당도 조수석이 촛불혁명을 아전인수로 갖다 붙여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행정부의 구성원으로.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제부턴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하루에 3-4명씩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전 현직 환경부 인사 담당자들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까지 총망라됐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감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게 한 윗선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선을 놓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까지 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미리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균형인사비서관실엔 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신미숙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경선캠프 공보팀장을 지낸 송창욱 선임 행정관 등 5명의 행정관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소환과 함께 환경부와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술을 마신 한 고참 경찰이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후배 경찰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확인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묵동에 있는 한 주택가입니다. 오늘 새벽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너무 커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야간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거나 그 시간에 시끄러우니까 또 잠 못 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곳까지 김씨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현장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김씨의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경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김 경장 사건을 계기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전 직원을 소집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엔 음주운전을 하던 서울 해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되는 등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오늘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면서 높이 20m 굴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24톤급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높이 20m짜리 굴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9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관 용접을 하다 튄 불꽃이 굴뚝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산소 용접기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예요. 인피는 없고요. 공장 일대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불길이 줄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 택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로 불이 번져 3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 앞바다에서 24톤짜리 작업선이 뒤집혔습니다. 31살 박모 씨 등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의 밧줄 등을 배달하던 작업선이 높은 너울성 파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갑질과 폭행 그리고 엽기 행위로 구속 기소된 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양 씨가 회사 돈 170억 원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양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재산 축적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 2016년 인터넷 업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40여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씨가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입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 2010년부터 회사 돈 1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보이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고 회계 담당하는 이사나 일사람이 다 알아서 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경찰은 양 씨가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 안에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양 씨에 대한 살인 예비 음모,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날씨도 포근하고 공기질도 비교적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매화 축제장에도 도심 공원에도 봄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기슭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활짝 핀 매화가 봄 햇살에 반짝입니다. 시민들은 매화를 감상하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온통 매화꽃이 예쁘게 펴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날씨도 좋아서. 미세먼지가 물러간 첫 주말, 도심 공원에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지켜보는 부모도 마스크를 벗고 모처럼 맑은 날씨를 즐겼습니다. 바람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니까 뭐 아기가 나와서 아기도 지금 마스크 안 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스키장에도 모처럼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일주일 동안 스키장 입장객도 평년보다 70%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쳐갖고 딸이랑 주말이라서 스키 타러 나왔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하늘도 구름도 파랗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전국 대부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9도, 대구 18.1도, 경주 18.9도 등 평년보다 최고 7도 높았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호우주의보 속에서 최고 150mm가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 오너들의 소통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셀카를 찍거나 승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편한 복장을 입은 직원들이 모여 솔직한 의견을 쏟아내고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합니다. 이런 그 소통의 모습이 좀 더 그 진전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의 물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세미나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직원들의 승진을 축하하는 셀카 영상 메시지를 찍어 보내고 카메라가 정말 많네요. 좀 긴장은 되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셀카를 찍습니다. 평소 약속 없으시면 구내식당 자주 오시고요.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격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직원들과 토크쇼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회장 대신 대표로 불러달라고 당부하며 직원들과 격이 없는 만남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탈 권위, 개방, 실용을 내세우는 대기업 오너들의 수평적 리더십이 재계 문화의 본격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지역명과 브랜드를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역명만 보고 청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다른 동네 명칭을 갖다 붙이는 단지가 많다는데요. 왜 그런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름에 DMC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상암 디지털시티와는 행정구역도 다를 뿐더러 아파트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3km나 됩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DMC라고 붙입니다. DMC라고 붙였고요. DMC라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단계다 이렇게 들었어요. 서울 서대문구 일대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가좌동에 속해 있지만 이 지역의 새로 지은 아파트 이름에는 대부분 DMC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신도시 지명에 편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선 최근 5년간 재건축 사업지 6곳이 평촌이 아닌데도 평촌을 아파트 이름에 넣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지난해 말 분양된 단지들은 대부분 판교를 갖다 붙였습니다. 분양가 책정할 때 좀 우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마케팅 효과로 이제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집값이 더 높은 다른 동네 지명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부 박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승리 퇴출 운동. 누가 승리한테 퇴출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빅뱅 팬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멤버 승리에 대해서 단체 행동에 나선 건데요. 화가 난 일부 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승리의 퇴출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야,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 팬들은 이 성명서에서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팀과 소속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예. 개인 사업에 빅뱅 이름을 악용했다면서 승리가 그룹에 끼친 폐해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승리를 그룹에서 퇴출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승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예. 현재는 소변과 모발 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 승리가 25일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 경찰은 입영 전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북가상화폐 5억 달러.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본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한 이야기인데요. 예. 북한이 2017년에서 2018년 2년 동안 가상화폐 교환 업체를 해킹 공격해서 총 5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북한 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해킹을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여기에 관해서 해킹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부대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임무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해 1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발생했던 거액 유출 사건 역시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한 공격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에 더 많은 제재 회피 수단을 주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베네수엘라 정전, 참 여기 혼돈의 시간일 텐데 일시적인 정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혼란에다가 경제난까지 겪고 있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앞서 지난 7일에 전국 23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교통이 마비된 바가 있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지역에도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정전으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면서
그 은행 ATM을 통해서 어허. 예금 출금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현금이 없어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의료 장비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중환자실의 경우에 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발사한 유인 캡슐 우주선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미국의 유인 우주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채 떨어지는 캡슐. 부드럽게 바다에 안착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Dragon has returned to planet Earth. It is now back home, and you can see on your screen our two fast boats racing out to the capsule, now in recovery.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2일 발사했던 유인 캡슐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비행인 만큼 우주인 대신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마네킹을 실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시험했습니다. 캡슐은 지난 3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고 연구 샘플을 전달받아 탑재한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크루 드래곤은 1969년 아폴로 9호 이후 50년 만에 우주에서 대서양으로 떨어진 유인 캡슐 우주선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는 7월엔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고 진짜 유인 캡슐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스페이스X는 그때까지 미세한 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러시아 소유주 캡슐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미국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의 비는 밤사이 시작되겠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확대되면서 내일 아침 무렵이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는 5mm 안팎, 충청과 영동은 5에서 20mm로 중부지방은 봄비답게 촉촉히 적시는 정도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여름철 수준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로는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 덕분에 모처럼 내일은 전국 대기질 좋음과 보통이 예상되고요. 내일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9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 이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을 경험해서인지 오늘 이 미세먼지 없는 걱정 없는 맑은 하늘 이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합니다. 언제 또 미세먼지 몰려올까 걱정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 이 주말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 산책하시면서 맑은 공기 또 봄 햇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